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 이재모 팀장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저 이재모 팀장과 함께 알찬 20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는 1971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652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5년도 증시도 3거래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 한 해 미국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조금 많았던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 상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것이 기관의 매수,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현재 기관 같은 경우 929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금융투자가 1168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연말 배당을 노린 단기성 매수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에는 순매수의 기조를 유지하다가 배당 낙일 이후인 1월부터 계속적으로 순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최근 3년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과 같이 저금리 시대의 예상 배당 수익률이 1.56%로 작년 1.2% 대비 높은 수치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이런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결산법인의 배당 낙일이 내일 29일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좀 노리시고자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28일 장이 끝나기 전까지 좀 본인들이 원하시는 배당, 고배당주를 편입해 두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대내적인 실적 모멘텀 부진이 연말 반등 장세를 좀 힘을 잃게 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올해 초 전망치보다 대폭 하향 조정이 잇따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거시 대외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소형주 위주 종목을 좀 접근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당락 이후에는 1월 효과를 기대한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코스닥으로 유입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1월에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대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피에 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점을 기억해 보았을 때도 1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전히 심리적 지지선인 배럴당 40달러에 밑들고 있는 국제 유가의 동향도 원자재 수출이 전체 경상 수지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유국 및 신흥국가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FOMC를 계기로 미국 금리 정상화 사이클이 개시됐다는 점도 달러 강세, 반대로 신흥국 통화 약세의 흐름을 강화시켜서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을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지금 상황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마 내일장부터는 조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 에이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3일 편입한 블루콤 10.4%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4.2%, 투비소프트 4.9%, 비아트론 14.3%로 목표가 터치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추천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3.8%의 양호한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와 함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루콤이라는 종목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콤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11,500원 라인이고 현재 한 10%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기관항과
개인들에게 작용을 하면서 매수세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가 흐름도 지난주부터 해서 쭉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배당 이후 신제품 출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다음 달 1월 6일 미국에서 열리는 CES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제품이 좀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오늘까지 배당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있던 종목에서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블루코인의 종목 제가 목표 주가 16,000원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아직 조금 갈 길이 멀다고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조정할 때는 조금 더 편입해도 무방하다 보이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포트에서 보유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코프로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오늘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가 12,000원 선인데 거의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와 지금 가격대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지난주 보도기사 나온 것이 하나 있는데 에코프로가 연매출 1,0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과거 대비 2차 전지 배터리에서 NC 판매량이 지난해 1,100톤에서 올해 한 2,000톤 가까이 2배 가까이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도 현재 2015년 글로벌 24%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16년도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서 시장 점유율 30%까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적 요인에는 중국과 유럽의 어떤 신규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들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12,000원 선은 지금 일봉 차트로 모았을 때는 높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역시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 포트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보이고 지금 현재 매수가 추천드린 가격 대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전기차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매수하는 의견 그리고 우리 포트에서는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투비스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비스포트 제가 매수가는 1,500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고 지난주 23일에 공시 사항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기존의 대주주 송하준 대표 이외에 4명이 갖고 있는 대주주가 새로운 대주주인 피스티스 파트너스로 넘어간다는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주주 변경 사항인데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존 대주주 4명은 각각의 지분 1% 정도만 남기고 새로운 경영진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내일 29일 아마 임시주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임시주총에서는 새로운 경영진 선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포트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현재 지금 주가는 일봉상 보았을 때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13,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급적 상황에서 91원 라인 정도면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모습, 반복적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00원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상황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제가 제시드린 1,500원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가가 10,000원 가까이 온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매수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셔도 괜찮고 계속적으로 수익률이 현재 저희 포트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비아트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목표 주가를 22,000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렸고 지난 23일에 목표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천가, 매수가는 제가 17,500원 라인 정도 제시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빠르게 수익을 도달한 모습이고요. 과거 월봉 차트를 보시면 상장 당시 주가가 25,000원 정도에서 공모가 현재 거래되었던 종목입니다. 2012년도 실적이 한 500억 이상이었고 올해 2015년 예상되는 매출액 역시 520억 정도로 2012년도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는 2012년도와 현재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제가 22,000원에서 추가적으로 25,000원까지
상향 제시해드리면서 포트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주봉 차트상 일봉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고점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재 주봉으로 보았을 때 인제 상승 초입입니다. 따라서 비아트론과 같이 OLED 테마 장비 업종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조금 너무 부담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좀 시각을 달리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해 보시는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종목 AS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투자 고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투자자분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동훈 아나텍입니다. 네, 동훈 아나텍은 다양한 성장 스토리를 보유한 스마트폰 부품 업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탐방을 직접 다녀온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현재 주가가 공모가 밴드 가격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구간이지 않은가 싶어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투자 포인트 3가지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듀얼 카메라 시장이 확대가 된다는 점, 이것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매출 비중이 현재 해외 비중이 많은데 중화권, 중국과 대만 쪽 매출 비중이 16년도에는 더욱 확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높은 회사라는 점을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더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동사는 2006년도 동훈 인터내셔널에서 인적 분할하면서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2015년도 6월 30일에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데요. 팹리스 업체의 특징은 제조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품 생산은 중국, 싱가포르, 미국, 독일과 같은 4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기획실 출신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좀 특이사항인데요. 기획실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팔자 하는 것이 이 회사의 기본 모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 구성을 좀 보시겠는데요. 이제 주요 제품 AF 드라이브 IC가 약 85%로 대다수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파워 IC가 12%, LED 드라이버가 약 2.3%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국내 휴대폰 S사와 L사가 주요 거래처이고요. 중국 중화권의 11곳 업체를 지금 현재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자, 주요 매출품인 A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AF라고 하는 것은 오토 포커스라고 해서 피사체의 초점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조금 화질이 어둡다가도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적용될 수 있는 부품, 제품을 보시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태블릿과 같이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부품들의 제품, 부품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AF 드라이브 IC 시장 점유율 현재 36%로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주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일본의 롬사가 주요 경쟁사인데 현재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애플사로 납품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 애플이 어느 부품사를 채택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 점유율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애플 같은 경우도 동훈 아나텍이 2011년도까지 부품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애플에서 부품을 채택하는 어떤 정책적 방향이 대기업 위주의 부품사를 채택을 하겠다 하면서 그 이후로 동훈 아나텍에 애플이 공급하던 거래가 좀 끊기게 됐고 그 이후로 경쟁사들이 그 물량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훈 아나텍의 상장 배경 중에 하나가 향후 애플과의 거래를 위해서 애플과 한 3에서 4년 뒤에 거래를 위한 목적을 두기 위해서 비상장사보다는 상장사가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상장을 하게 된 배경 또한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시장을 좀 보시겠는데요. 현재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시장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듀얼 카메라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화웨이나 HTC 같은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 현재 출시된 제품이 LG의 V10이라는 제품에 현재 듀얼 카메라가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듀얼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AF 부품이 과거에 하나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듀얼 같은 경우는 2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품 공급하는 능량이 2배 이상 늘어나야 된다는 점이 어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동사의 매출 성장에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좀 보시겠는데요. 현재 그 기존의 AF 사업이 주 매출이긴 한데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무엇이냐면 햅틱 사업인데요. 햅틱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어떤 그립감 이런 것을 터치감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 TS5000이라는 부품이 현재 완료된 상황이고 현재 삼성의 S7에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조금 경쟁사에 밀린 상황입니다. 밀린 이유가 기술이 오히려 더 좋아가지고 부품 단가 공급이 높아지면서 가격선을 맞추지 못하여서 채택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쟁사가 TS3000, 4000 부품을 공급하는 것 대비 기술 자체는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플래그십 휴대폰이 나오게 되면은 동사의 부품이 채택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가 대중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 3에서 5년 정도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매출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 660억에 영업이익률 15% 달성을 하게 되면 약 99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대비 PER 한 6배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종 업종 펠리스 업체들이 PER 12배에서 13배 선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했을 때 주가 자체가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고 가격적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제가 1,500원에서 만원까지 분할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목표가 12,5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화면이 주봉 차트인데요. 2015년도 6월 달에 상장했을 때 공모가 밴드가 약 만원에서 12,000원이었고 실제 실행된 것은 공모가 하단이었던 만원선에서 첫 거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 주가는 잘 보시면 약 만원에서 1,500원 정도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시드린 가격대 현재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 1,6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인데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매수가 1,500원에서 점차적으로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조금 1차적 목표 주가 전 고점 부근 라인까지 제가 잡아드리고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아서 전 고점 부근이 15,000원 이런 식으로 조금 단계적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지만 현재 전 저점 라인이었던 요 부근 라인 9,500원 라인 정도를 제가 손절가 라인 제시해 드리고 과거 한 8월 달에 이때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배제하고 손절가 라인을 9,500원 정도 라인으로 제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종목이 시장에서 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나오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